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30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남부 홍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개 지방에서 사망자가 162명으로 집계됐고 그 가운데 송클라주에서만 1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수돗물 공급을 오늘부터 전 지역에 재개하고 전력은 이미 80% 이상 복구했습니다. 남은 2만 가구도 안전 점검 후 순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주 안에 피해 주민들에게 9,000바트의 현금 지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사망자 유족에게는 1인당 200만 바트의 장례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군과 경찰은 치안 강화를 위해 24시간 순찰을 이어가고 있고 야전병원 8곳이 운영되며 의료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물품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남부 홍수 피해로 가축을 잃은 농가를 위한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소는 최대 35,000밭, 물소는 39,000밭까지 지원되며 돼지 염소, 양은 마리당 3,000밭, 가금류는 20에서 100밭 수준으로 보상됩니다. 농가당 보상 마리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8개 지방에서 약 7만 8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은 파탈룽, 뜨랑, 나콘시탄마랏, 빠따니, 사툰, 수라타니, 나라티와 송클라 등입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가 각 지역 축산국 사무소나 DLD 4.0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홍수 피해가 9개 지방으로 확산되며 354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제국 발표에 따르면 총 105개군 723개읍 5천여 개 마을에서 120만 가구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 긴급 구호와 복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낮아진 지역에는 이동식 급식소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대피소 주민들을 위해 호텔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아이 지역 상수도 시설은 긴급 복구돼 식수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투입돼 청소와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제국은 중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위생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송클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부 대응의 미흡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모든 희생자 가족에게 신속히 시신을 인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송클라 지역 내 3개 병원에서 검시가 진행 중이며 사망자에게는 1인당 200만 바트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피해 가구에는 최대 10만 바트의 무이자 대출이 제공돼 주택 수리와 생계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부는 송클라의 7곳에 임시 야전병원을 설치해 희생자 검시와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해 종교적 장례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총리는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며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신속히 복구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국회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5명의 헌법제정위원회와 35명의 국민의견 수렴위원회를 구성해 360일 안에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1장 일반 조항과 제2장 국왕 관련 조항은 불가치 명역으로 규정해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원 자격은 태국 국적과 만 25세 이상, 학사 학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국민의견 수렴위원회는 만 18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60일 내에 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초안 작성 후 국회는 30일간 토론만 가능하고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최종안은 공개 표결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부결될 경우 폐기됩니다. 한편 최근 교도소 내에서 촬영된 탁신 친나와 전 총리와 가족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무장관은 가족 근접 면회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다른 수감자 가족들의 사진도 공개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방콕자오 프라야간변 아시아티크 더 리버프런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태국 에셋 월드 코퍼레이션이 선보이는 스카이플라이어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공중 놀이기구로 36층 건물 높이에 해당합니다.
태국에서 발견된 신종 인용 가루다테루스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됐으며 태국 문화의 상징인 가루다의 이름을 담아 방문객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를 전합니다. 탑승객은 360도 파노라마로 방콕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억 밭 규모의 에이지애티크 디스트릭트 2.2 개발의 첫 단계로 앞서 개장한 주라식 월드 더 익스피리언스와 연계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입장료는 320밭입니다. 하루 1천에서 2,000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어 연말연시 관광 수요와 맞물려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중앙은행이 10월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관광 수입은 늘었지만 산업 생산은 정체되고 민간 투자는 둔화됐습니다. 물가는 마이너스 0.76%로 소폭 하락했고 경상수지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은 외국인 방문객이 260만 명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으며 올해 누적 관광객은 2,9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8% 성장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산업 생산은 석유 부문 정비로 감소했으나 전자식음료, 자동차 생산은 개선됐고 서비스업도 관광 회복으로 늘었습니다. 농가 소득은 고무와 쌀 가격 하락으로 줄었고 과일 가격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기업 자금 조달이 채권 주식시장 중심으로 늘었지만 순대출은 감소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하 기대 속에 하락했고 바트화는 달러 강세로 약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소폭 반등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수요 부진으로 위축됐습니다. 중앙은행은 홍수 피해와 미국 관세 정책이 향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 복합 개발이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콕과 인근 지역에서 13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전체 면적의 81%가 이미 계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피스와 리테일이 안정세를 보이고 콘도미니엄은 외국인과 젊은 직장인 수요가 강해 판매율이 88%에 달했습니다. 반면 호텔은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중국 관광객 수요 회복 여부가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ESG와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신축 오피스가 경쟁력을 갖추는 반면 노후 건물은 공시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리테일은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커뮤니티몰과 다이닝 중심의 소규모 리테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아이콘시암, 사면 미트타운, 번방콕, 두시 센트럴파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복합개발 인근 주거 수요는 방콕 CBD와 실롬, 클롱탄, 쫌폰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태국과 호주계 광산기업 킹스게이트 컨솔리데이티드의 아카라 금광 분쟁이 8년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2017년 태국 정부가 제44조 명령으로 금광을 폐쇄한 이후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양측은 합의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킹스게이트 측은 이번 합의가 태국 국민과 주주, 그리고 찻들이 광산 인근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태국 정부와 성실히 협력해 광산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회는 주주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장기적 가치를 제공할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고 CEO 제이미 깁스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태국 정부와 다시 협력하게 된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태국이 국제 비즈니스에 개방적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JLL은 2025년 호텔 매매 거래 규모가 260억 밭에 달해 전년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는 방콕과 푸켓, 파타야, 사무이 등 주요 관광지에 집중됐습니다. JLL은 향후 투자 트렌드로 데이터 센터, 산업 물류 창고, 그리고 호텔을 꼽았습니다. 특히 동부경제해랑 지역의 산업단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토지 판매가 2021년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호텔 투자에서는 중국 관광객은 줄었지만 인도와 러시아 관광객이 늘면서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올해 거래된 호텔은 약 20곳으로 그중 70%가 방콕에 위치했습니다. 투자자 비중은 태국인 60에서 70%, 외국인 30%로 전년과 달라졌습니다.
주택시장은 대형 부지 개발이 줄고 소규모 저층 프로젝트가 늘고 있으며 도심 콘도미니엄은 럭셔리 수요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높지만 실롬 지역은 도시 센트럴파크 개장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빌딩 관리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임차인 경험과 서비스 품질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이 10월 산업생산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94.57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고 가동률은 5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철회로 외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과 농산물 가공업이 타격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0.8% 줄었으며 올해 전체는 마이너스 0.75%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업 GDP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고 내년에는 1에서 2%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자동차 생산이 9% 이상 늘었고 전자부품은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팜오일 생산도 기후호조로 36%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에어컨과 전동기, 석유정 제품은 내수 부진과 홍수 피해, 발주 지연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소비 지원책과 육아 인하 정책이 생활비와 산업 비용을 완화했지만 민간 투자 위축과 가계부채, 관광 둔화, 기후변화 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은 홍수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상무부 산하무역정책전략국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축자재 가격 지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만태폰 국장은 이번 데이터 통합이 국가 경제지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건축자재 가격 지수가 금리 정책과 생활비 지원, 최저임금 조정, 정부 조달 투명성 확보 등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유통업체와 건축자재 기업들이 참여해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2달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역정책전략국은 민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민간과의 협력이 정책 결정 기반을 강화하고 태국 경제가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험상업은행 경제경영연구센터가 내년과 후년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5년 성장률은 금 수출과 글로벌 전자산업 포함 덕분에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미국 관세 장벽과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미국 관세 강화와 중국 제품 경쟁력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민간 투자는 늘지만 국내 생산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관광은 인도와 러시아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 회복이 더딘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물가는 신선식품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은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를 1%까지 인하하고 연말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수요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채무 조정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최대 자동차 박람회 제42회 모터 엑스포가 무왕통탄이 챌린저 홀에서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웅장한 자동차 전시회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지며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포르쉐, 테슬라, 토요타, 현대, 기아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포함해 총 42개 자동차 메이커가 참가했습니다. 이륜차 부문에는 BMW 모토라드와 두카티, 혼다, 야마하, 할리데이비슨 등 16개 브랜드가 함께했고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신차 구매자에게는 어바트 10일, 입장권 구매자에게는 미쓰비시 스포츠, 이륜차 구매자에게는 스즈키 GSX-A-달, 앱 등록자에게는 울링 빙고 차량이 경품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익스클루시브 비지터 프로그램을 통해 1000밭으로 VIP 입장권과 전용 라운지 이용,
주차권, 기념품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신차와 콘셉트카, 전기차까지 총출동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계와 장비, 자재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내년부터 2028년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에너지 효율 5등급 인증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비용의 1.5배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2026년 예산에서 1,000억 박 규모의 에너지 절약 촉진 기금을 배정해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2,200억 밭 이상 확대되고 연간 전력 소비는 250억 킬로와트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수입 비용은 860억 밭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연간 1,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에게 고효율 기계 교체를 유도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통신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피해 지역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무료 통화 100분과 데이터 10GB를 15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SMS로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납부와 사용기간도 연장됩니다. 선불요금제는 사용기간이 30일 늘어나고 후불요금제는 납부기한이 30일 유예됩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서 원활한 연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동부 국경 지역에서 중국인 불법 입국자가 지뢰를 밟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제1군 사령부에 따르면 새벽 5시 50분경 사케오 콕순군 넌망문 지역에서 폭발음이 보고됐고 현장에 출동한 국경경찰과 특수임무부대가 드론으로 정찰한 결과 외국인 남성이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중국 윈난성 출신 26세 남성으로 스캠 조직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군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태국군이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지역으로 군은 현장 통제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이민국 경찰과 협력해 불법 입국 경위와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넘어온 중국인 불법 입국자들이 국경 지역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뢰 제거 작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불법 입국과 범죄 조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동북부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차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육군 제1군 사령부 산하 단속지휘부는 작전 과정에서 야바 약 20만 8천 정을 압수하고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콩강 순찰 부대가 관광지 안내 표지판 인근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현장에서 의심 인물이 나타나 가방을 가져가려 하자 즉시 검거에 나섰습니다. 수색 결과 가방 안에서 대량의 마약이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운반해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압수된 마약과 함께 연계 조직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국 경찰이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태국인 4명을 일제히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모집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방콕 전역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렉서스와 아우디 승용차, 휴대전화, 다이아몬드 반지, 은행 통장, 카드 단말기 등 총 100만 바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유명차 브랜드 페이지로 위장한 사기 사이트에 접속한 뒤 라인 공식 계정으로 유도돼 투자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출금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피해금이 입금되자 즉시 대포 통장을 통해 현금을 인출했고 일부는 중국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인출책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은 유스트로 환전돼 중국인 네트워크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컴퓨터 범죄법 위반,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석유펀드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태국인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액은 총 1,300만 바트에 달합니다. 압수된 증거물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은행 통장, 해외 위임장 문서, 그리고 미국 정부 자금 동결 해제 문서 위조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형 석유펀드 소유자로 위장하고 나이지리아 석유펀드를 대국으로 들여온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보유 증명서와 거액 예치 증명서를 제시하며 신뢰를 조작했고 투자자들에게는 3개월 내 투자금의 20배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와 자금 세탁, 컴퓨터 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공범과 해외 네트워크 연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콕 경찰이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마약 성분을 혼합해 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남녀 2명을 검거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3,347개와 휴대전화, 포장 장비, 오토바이 등으로 총 350만 밭 상당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포장과 배송 업무를 맡았으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고용주와의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뤄졌고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방콕에서 적발된 대규모 전자담배 액상 마약 사건과 연계된 것으로 당시 압수품이 수파낫으로부터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공범과 공급망을 추적 중이며 피해자와 압수품은 칸나야오 경찰서로 이송돼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태국 이민국이 남부 홍수 피해 지역 외국인 관광객들의 체류초과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클라, 나콘시타마락, 파탈롱, 뜨란, 사툰, 파타니, 얄라, 나라티왑 등 8개 지방에 적용됩니다. 최근 홍수로 인해 관광객들이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하루 500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특별히 면제한 것입니다. 이민국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인도적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보안 절차는 여전히 엄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 출입국 사무소 시설을 점검하고 복구 후 신속히 정상 업무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태국 경찰이 송클라 하디아의 기차역에서 컨테이너를 뜯어내 대량의 맥주를 절도한 혐의로 남성 6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인물들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추가 공범이 있다고 진술해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증언에 따르면 지역 유력 인사가 100명 규모의 조직을 동원해 맥주를 은닉하고 남부 전역에 판매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미 6명을 체포했으며 다른 사건과 연루된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준비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홍수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절도로 규정하고 범행 과정에서 보호시설을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남부 사툰 지방이 기록적인 홍수 피해를 입으며 지역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물이 빠져 복구에 들어갔지만 시내 도로와 골목은 여전히 물이 차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침수된 물품을 청소하며 복구에 나서고 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상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옷은 한 벌에 20바트에 거래되며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구호 물품이 사돈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31개 읍면에 구호품을 배포하고 하루 1만 개 이상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며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타무리 빠끄렛군 엉그렛 지역의 한 슈퍼카 전기차 보관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 50여 대가 불에 타 피해액은 약 2억 밭, 우리 돈 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압 과정에서 내부 차량의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해 충격파가 소방차를 덮쳤고 소방관 2명이 경상을 입은 뒤 소방차까지 전소됐습니다. 이로써 엉그렛 당국이 보유한 소방차는 단 1대만 남게 됐습니다. 행정당국은 창고 소유자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화재보험을 통해 소방차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에도 사건이 기록돼 증거로 남겨졌습니다. 태국 경찰이 파야오와 치앙라이 일대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야오준 치앙칸 푸상군과 치앙라이 시내 등 4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불과 나흘 만에 용의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치앙라이 텅군 검문소에서 차량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60세 남성과 44세 남성으로 압수된 물품에는 천박권 위조지폐 사장과 일부 진짜 지폐가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방콕의 한 술집에서 위조지폐 20장을 3,000밭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상인들의 진술과 CCTV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피의자들에게는 위조지폐 사용 및 소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금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클라 아샤이에서 희귀 피규어 상점이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인은 유리창을 깨고 문자물쇠를 절단해 침입했으며 300만 밭 규모의 피규어와 수집품 630여 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평생 모아온 귀중한 수집품을 잃었다며 충격을 토로했고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범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점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3화 12월 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홍수 피해라면 불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절도 피해는 충격적이라며 시장과 경찰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불과 1km 거리에 위치했음에도 범죄가 발생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북부 파야오 전역이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며 주민들은 두꺼운 담요와 겨울 옷을 꺼내 입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응임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집 앞에서 불을 지펴야 했고 참사건 국립공원, 화창너이 전망대에서는 강풍으로 리조트와 음식점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업주들은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겨울바람이라며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관광업계도 예년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대비해 관광객들에게 두꺼운 담요와 겨울옷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당국은 독거노인과 빈곤층 가정이 방한용품 부족으로 위험하다며 긴급히 담요와 겨울옷을 지원하고 추가 물품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깔라신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해 강제로 연루시킨 혐의로 마사지숍을 운영하던 자매 2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각각 33세와 39세 여성으로 아동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방 인신매매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미 관련자 11명이 체포됐으며 핵심 인물은 18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해 하루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구매한 남성 6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수사 확대 과정에서 자매가 조직과 연계해 미성년 소녀들을 마사지숍으로 불러 성매매를 시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친자매임을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소녀를 구조해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현재 보호기관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클라 하디아이에서 홍수 피해를 틈타 편의점 물품을 훔친 뒤 이를 SNS에 공개적으로 자랑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술, 맥주, 담배와 화장품 등 다량의 물품 사진을 올리며 10만 ባት 넘게 챙겼다는 글과 함께 편의점 위치 태그까지 남겼습니다. 게시물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생존과 무관한 사치품을 훔쳐놓고 자랑하다니 몰상식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는 편의점 본사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홍수 피해로 인한 혼란 속에서 발생했으며 고가 물품을 집중적으로 가져간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증거가 명확한 만큼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콕의 대기질이 악화되며 시민 건강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7시 기준 방콕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2.7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톤, 넝캠, 라크라방, 라차테이, 방락 등 12개 구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외출 시 반드시 PM2.5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피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그리고 7일에는 대기 정체와 인버전 현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1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는 고기압과 강풍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나사 위성 관측에서는 방콕 외곽 지역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핫스팟 2곳이 포착돼 현재 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질 악화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교통안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